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에 동참했는데요. 여 의원은 망국적인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사퇴 의견을 밝히며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어제 사실은 여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 불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되는 데 대한 굉장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우선 그런 아주 중요한 법들은 선거법 같은 경우에 한 60년 동안 안 바뀌고 지켜온 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그런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부 군소정당들하고 손을 잡은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런 법을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법들은 당연히 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그리고 여당,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거의 날치기 수준의 강행 처리를 하는데 협치, 법치 이런 거는 다 사라진 현장이었습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아주 절망감에 사로잡혔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경고의 의미에서라도 비상의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과감히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 당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서 보수대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황교안 대표를 사실상 비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될 때 사실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떤 비전이나 지도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말 국회의장으로서는 좀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행 처리하는 데에 대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멀거니 쳐다보면서 그냥 의장석 밑에서 고함이나 치고 사대질이나 하고 이런 질서를 보이면서 법안은 그냥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무력했죠.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 지도부는 뭐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실망스럽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이길까 말까 한 선거판에서 보수 통합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그런 점도 당 지도부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예. 근데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나 이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해서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당내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게 그것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협상을 했어야 되고요. 물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협상을
소맥으로까지 태워가지고 강행처리를 시도했고 결국은 강행처리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처리되는 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무런 협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은 좀 이게 이제 협치 아닌가요? 그런 소위 정치에서는 협치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법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게 정책력이 돼야 되는데 전혀 네.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물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점, 또 그 여당과의 적극적인 어떤 협상에 나서지도 못한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죠. 그 여상규 의원님께서 그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비판도 하셨고 또 김무성 예. 의원도 역시 황교안 대표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 이런 요구를 또 하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또 공교롭게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여 의원님이 지적했던 당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어떻든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께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험지 출마를 하면서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이끌어야죠.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도 독려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유능한 신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과연 어느 정도의 유능한 신인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으로 보이는 것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당 대표께서는 하루빨리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뭐니 해도 소위 안철수 전 의원이나 네. 유승민 의원 이런 중도 보수층 아니면 중도층 네. 이런 분들과의 통합 작업을 저는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당의 외연을 넓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그 태극기부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은 급한 일이 아니고요. 급한 일은 중도 보수 내지 중도층하고 그 통합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 분들과의 통합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당 대표께서 안철수 씨하고 또 유승민 씨하고 이런 분들하고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네.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주고받고 이것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소위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이거는 나라와도 국군과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거기 나서는 게 옳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네. 통합 얘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예. 좀 중도 쪽 그러니까 좀 새로운 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 쪽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말씀하신 도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정광훈 목사 그 집회에 같이 참석한다거나 이런 방식처럼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보수 쪽 한쪽만 지금 끌어안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손을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 쪽이든지 소위 극우
우계열, 그 태극기부대 또는 우리공화당 이런 쪽과의 통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이 넓혀가야 될 외연은 그런 우 쪽이 아니고 네.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쪽으로?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던 후원님들이었고 네. 또 안철수 전 의원도 경제인 출신 아닙니까? 네. 지금 소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모든 투자는 다 정지돼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네. 이런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인데 소위 세계 6위, 7위의 무역 대국 아닙니까? 네. 이런 무역 대국에서 수출이 그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요. 전 대표는 그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럴 의사를 좀 내비친 적이 없어요. 예,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탄핵이라는 거는 지금 논하기에는 이미 늦은 문제입니다. 이미 탄핵은 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넘어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형들이 선고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탄핵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그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정도, 또 큰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그런 국정 난맥상을 보일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소위 친박들은 뭐 했느냐, 당을 망친 거 아니냐, 보수를 망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 이 당은 끝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도 끝나는 거고요. 네. 그러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가겠죠, 대한민국은. 네.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보수대 통합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크게 춥지 않겠고 또 눈이나 비 예보도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 또 충청도와 광주 전북, 또 대구 경북, 제주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바깥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은 내일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처럼 영하 3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높은 6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 6도 안팎, 남부지방은 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해안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경상도 내륙지방으로도 차차 건조함이 더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지방은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0.9도, 습도는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